그래서 우리 눈,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죠. 본다라고 하는 좀 재미있는 몇 가지를 오프닝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본다라는 것, 많은 리더님들 내가 실제 하는 것을 보는 걸까요? 혹은 내가 본 것이 실제 한다라고 믿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사진을 보시면 그 의미가 이제 또 확 와닿으실 거예요. 그거에 앞서서 본다는 게 왜 중요하냐? 소통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죠. 이 메라비언의 법칙. 우리가 흔히들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메라비언의 법칙에서는 언어 그 자체가 중요하다? 전체 100%에서 언어 itself는 7%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머지 93%가 비언어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을 더욱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비언어적인 요소? 근데 그 중에서도 시각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앞에 화두를 던졌죠. 그렇죠?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서 사실은 언어 그 자체보다 내가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하다. 내가 실제 하는 것을 보는 건지 본 것을 실제 하는가고 믿는 건지 저도 말이 갑자기 꼬이네요. 이거 더 말 길게 하지 않고 바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이 사람은 앞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옆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앞모습이기도 하고 옆모습이기도 하다. 이거 좀 희한한 이런 사진이죠. 두 번째 또 재미있는 사진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얼핏 딱 보시면 남자로 보이실 겁니다. 내가 이 사람도 모를까봐 아인슈타인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혹시 만약에 안경을 끼신 리더님이시라고 한다면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리더님도 안경을 벗고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 안경을 안 꼈다. 나는 눈이 괜찮다. 흐릿한 눈으로 한번 이 사진을 다시 봐주세요. 우리 조금 무언가 사물을 볼 때 흐릿한 눈으로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렷한 눈이 아니라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뜨고 이 그림을 보면 바뀌시죠? 아인슈타인이 아닙니다. 여자가 보이실 거예요. 맞죠? 그쵸? 마릴린 몬로가 보이실 겁니다. 너무 웃기죠? 그쵸? 똑같은 이런 화면을 보고 있지만 이 상이 눈에 들어가서 이제 맺히는 그 위치가 사실은 이제 수정체의 굴절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 근시이신 분들은 아마 안경을 벗으시면 이제 근시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마릴린 monroe로 보이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 좀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기하학적인 착시입니다. 이거 새우가 이렇게 굉장히 맛있는 새우가 이렇게 까서 이렇게 먹기 좋게 딱 나래비 서져 있는데요. 어떤 새우가 가장 커 보이시죠? 커 보이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왼쪽 첫 번째 새우가 가장 커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고른 것이 아니라 남이 먼저 고른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 제일 큰 걸 그 사람이 골라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재미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세 개의 사진은 이 새우는 똑같은 새우를 복붙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렇다라고 믿는 내가 봤기 때문에 그게 맞아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나의 눈으로 온 이런 정보를 망막에서 전기 신호로 전환해서 뇌로 보내게 되고요. 이렇게 뇌로 전달된 신호를 가지고 내가 봤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전달이 되게 돼요. 그래서 본 거 그대로가 그대로 사진 찍혀서 뇌로 쭉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전기 신호로 전달된 정보가 뇌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나의 눈,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전기 신호로 전환해서 뇌로 보내는 이런 아주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 자극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거의 80%에 해당되는 이런 어떤 자극들이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눈이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신체의 단위 면적 요소당 가장 높은 산소 요구량이 있는 곳, 그럼 산화적인 손상도 어떨까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또 눈은 먼 곳을 보고 가까운 곳을 보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뭐조차도 조절한다. 나의 눈 안에 있는 렌즈, 수정체의 굵기를 조절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눈을 깜빡이고 눈을 움직이고 눈을 돌리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하루에 이 눈 근육 얼마나 움직인다고요? 엄청나게 많이 움직여요. 하루에 2만 번 깜빡이고 눈 관련 근육의 움직임은 약 10만 번에 해당이 된다.
우리 근육 자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력 운동 중요성 강조하죠. 그래서 나 매일매일 푸시업을 혹은 스쿼트를 몇 번씩 해야지 이런 결심하시는 리더님들 계실 텐데요. 혹시 계신가요? 하루에 스쿼트를 2만 번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은 윗몸 일으키기를 10만 번 하시는 분 계신가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 정도만큼의 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누구는 한다고요? 눈 관련 근육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자극을 받으면서 시시각각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면서 산소까지도 많이 요구되는 이 눈이라고 하는 조직은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기관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제 앞에 지금 카메라가 많이 놓여져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눈의 구조는 카메라와 비유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 이 수정체의 굵기가 먼 곳을 보고 가까운 곳을 볼 때마다 굵기가 조절된다. 렌즈의 두께가 조절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렌즈의 두께를 조절하는 것은 뭐다? 모양체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에 의해서 눈의 핵심 근육이죠. 눈의 핵심 근육인 모양체에 의해서 조절이 되게 되고요. 우리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상이 맺히는 것과 같은 이런 역할, 망막, 눈의 뒤쪽에 있는 망막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망막 중에서도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황반이 있다. 이 황반이 시력의 90%에 해당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의 눈으로 온 자극을 전기신호로 전환하는 시신경세포가 밀집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시신경세포 얼마나 밀집되어 있을까요? 이 눈 뒤쪽에 굉장히 중요한 이 황반의 부위 한 부분을 좀 찝어서 1세제곱센티미터당 약 1000만 개가 넘는 엄청나게 많은 시세포가 거기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주 많은 세포로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진 이 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무리 비싼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내 눈만큼 똑바로 정확하게 멋지게 내가 보는 이런 장면들을 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 지금 뭐 예전에는 100만 화소, 200만 화소, 1000만 화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눈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정밀하고 세밀하게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정말 너무너무 고가의 카메라보다도 더 우수한 이 눈은 안타깝게도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체에서 가장 빨리 노화하는 기관 가운데 하나가 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리더님들께서 편하게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는 이런 활동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눈은 혹사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의 몸은 편안하지만 나의 눈은 혹사당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무엇이 문제다? 스마트폰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TV 같은 경우에는 멀찍이 놓고 보죠. 실제 이 스마트폰의 문제로 지적이 되는 블루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말고도 TV에서도 나오고요. 조명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왜 콕 집어서 스마트폰을 지적하느냐? 사실 굉장히 가까이 보시잖아요. 굉장히 가까이 보시죠. 그리고 평균 사용 시간 5시간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죠. 5시간 이상. 이건 하루 평균 사용 시간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리고 또 이 스마트폰의 어떤 그 위험성, 어떻게 보면 눈을 혹사시키는 이런 과정을 극대화하는 이런 활동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하고 있잖아요. 어두운 밤 잠이 안 올 때, 그쵸? 침대에 누워서 나의 친구 스마트폰을 정말 코앞에 놓고 이렇게 못 다본 이런 영상이나 어떤 기사 같은 것들 확인하는 이런 활동들, 이게 왜 안 좋을까요? 어둡기 때문에요. 빛이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눈의 조리개가 더 활짝 열리고요. 활짝 열린 그 눈의 이 조직 안으로 더 많은 양의 블루라이트가 더 깊숙이 눈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밤 누워서 스마트폰을 가까이 보는 이런 활동, 눈에 정말 너무너무 치명적인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 뭐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써놨는데 이 과도한 블루라이트의 노출로 인해서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눈 노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노안성 안구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스마트폰은 블루라이트만 문제일까요? 이 스마트폰이 가지는 또 다른 문제, 화면이 작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작기 때문에요. 우리 굉장히 가까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정체의 굵기를 조절하는 이 모양체라고 하는 근육이 렌즈의 굵기를 꽉 붙잡아서 오랫동안 집중해서 보는 이런 활동 그 자체, 이런 그런 활동 그 자체가 눈 근육을 쉽게 피로하게 만들어서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작동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뭐라고? 근거리 시작업. 가까운 거리에서 눈을 고정시켜서 오랫동안 있는 이런 어떤 상태, 근거리 시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물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습니다. PC나 게임이나 책 보기. 근데 솔직히 우리 책을 5시간씩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잠깐 보고 좀 놓는 경우가 있죠. 스마트폰, TV 시청. 장기간 하는 이런 디지털 기기와 함께 하는 이런 활동들 주의해야 된다. 왜?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수정체의 굵기를 조절하는 이 모양체가 수축된 상태로 오랜 기간 유지되기 때문에 눈의 피로와 조절력에 직접적인 좀 피로감과 손상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지금 이 내용과 함께 하시는 많은 리더님들 아마 우리 아이들 이 김에 스마트폰을 뺏어야 되겠다. 블루라이트뿐만이 아니라 너 눈의 모양체의 피로도를 높인대 라고 하면서 너 5시간씩 쓰니? 이러면서 이 김에 스마트폰을 뺏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신 리더님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스마트폰과 안녕하면 현대인의 눈 건강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 블루라이트, 청색광 이외에도 사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 이외에도 TV나 조명이나 컴퓨터 이런 어떤 다양한 부분들이 블루라이트, 청색광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실제 이 눈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블루라이트가 아니더라도 노화라고 하는 그런 요인만으로도 나빠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또 노화 이외에도 유해산소, 잘못된 생활 습관, 이 눈이라고 하는 기관 굉장히 산소가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과도한 활동이 있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굉장히 많이 전달받는 기관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혈액순환적인 이런 문제,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거나 혈중의 지질이 높아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대사성 질환으로 인한 이런 문제가 눈 건강을 또한 악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라는 것 또한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 위험 요인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많은 리더님들이 이제 비전 아이디를 통해서 이미 눈 건강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수준이시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10대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10대의 아이들 OECD 국가 가운데 이 동북아시아권의 아이들의 근시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월등히 높다. 거의 7, 80%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근시 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먼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과도한 근거리 시작업,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많이 이용함으로 인한 블루라이트의 과도한 노출로 인해서 시력 이상이나 안구 건조 등의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0대에서 30대는 어떨까요? 이때부터는 이제 눈이 다 완성이 된 상태이기는 한데 이렇게 괜찮으니까 너무 혹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뭐 음주나 흡연이나 또 남성들은 좀 벗어나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 과도한 메이크업, 또 이 남성분들이 많아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메이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기가 막히게 라인을 빼지만 라인을 잘 못 빼시는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죠? 우리 알고 계시죠? 뽀띠로 문신을 많이 하시잖아요. 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이것 또한 눈 건강에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다. 눈을 촉촉하게 하는 마이봄샘의 염증을 초래해서 안구 건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 중에 하나로 또 작동할 수 있다는 것. 또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안 지우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다양한 외부 자극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시력 이상이나 안구 건조나 염증 등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40대 이상이면 어떨까요? 이제부터는 노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앞서 10대, 20, 30대가 가지고 있었던 염증, 시력 이상, 안구 건조적인 이런 문제 이외에도 질환으로 인한 2차성 안과 질환, 또 노화로 인한 안과 질환이 사실은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좀 분별할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참 눈 건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한 측면에만, 한 세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다양한 측면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퀵하게 연령대별 눈 건강 관리 포인트 한번 살펴볼까요? 10대는 어떨까요? 키가 크듯이 눈도 자랍니다. 그래서 눈 건강 영양소 또한 아이들 잘 챙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 같고요.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눈에 나쁜 영향을 주지 말자예요. 눈이 완성이 돼서 가장 건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내가 그 중요성을 모르고 눈을 혹사하게 되면 이제 정말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겠죠. 40, 50대 노안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이제 노화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죠. 수정체의 탄력이나 굴절력이 줄어들어서 먼 곳을 볼 때는 괜찮지만 가까운 곳을 볼 때 이제 돋보기가 필요하시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미리미리 준비했더라면 근데 이제 지금도 늦지 않았죠. 지금으로부터도 관리해야 된다. 왜? 60, 70대가 되면 눈과 관련된 본격적인 부분 사실은 이제 본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런 활동들이 나중에 되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부분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요. 이렇게 퀵하게 연령대별 눈 건강 관리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미 비전 아이디를 통해서 눈 건강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리더님들을 위한 또 다른 눈 건강의 내용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눈 건강 관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눈에 쌓이는 노폐물인 드루젠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드루젠. 드루젠 처음 듣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 그러실 텐데요. 우리 한번 드루젠을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안저 사진이 있습니다. 정상 안저 사진, 안과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이렇게 이런 안저 사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안저에 뭐가 보이시죠? 혈관, 혈관이 아주 여기저기 많이 펼쳐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눈에도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잘 공급되는구나 요거를 깨끗한 이 안저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옆쪽 사진, 이 B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B 사진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왜 그게 생각나? 오늘같이 이제 눈이 내리는 좀 추운 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가 보이시죠? 순두부가 보이시지 않으세요? 몽글몽글한 순두부가 이 B 안저 사진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몽글몽글한 뭔가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C 사진에는 뭐가 보이시죠? 몽글몽글한 순두부가 있는데 그 순두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는 너무 밋밋한 맛은 싫어. 고추기름을 뿌려놨어요. 빨간 점점이 뭔가 이제 고추기름이 조금 뿌려져 있죠? 이게 뭐다? 바로 드루젠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드루젠이에요. 이 눈에서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나의 눈으로 들어온 이런 빛자극을 전기 신호로 전달을 한다. 망막의 뒤쪽에 굉장히 중요한 황반 그 부분에는 1세제곱센티미터당 1000만 개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많은 광수용체 세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빛자극을 받으면 광수용체 세포가 얘를 전기 신호로 전달하는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요. 그런 과정이 일어나면서 세포 대사가 생기겠죠. 그 세포 대사의 찌꺼기들이 이 노폐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망막 상피 아래에 쌓인 그 침전물을 드루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루젠. 오늘은 여기 리더님들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까 봐 자료에서 빼기는 했는데 이 드루젠을 구성하는 주요한 색소 성분 리포푸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포푸신. 관심이 있는 리더님은 오늘 이 내용이 끝나고 나서 리포푸신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리포푸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화 관련 색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노화에 의해서 늘어날 수 있는, 축적될 수 있는 색소, 리포푸신. 이 드루젠을 구성하는 많은 성분 가운데 하나가 리포푸신이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 이 리포푸신은 지금 보여드린 눈 아래에 쌓이는 노폐물로서의 드루젠을 구성하는 성분으로서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피부 착색, 기미, 우리 사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뽀얘지나요? 좀 거무튀튀해지죠. 그렇죠? 좀 슬프지만. 이런 어떤 착색을 유발하는 색소 가운데 하나를 리포푸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축적이나 노폐물의 부분의 문제가 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금 좀 한번 살펴볼까요? 망막을 통해서 눈에 들어온 빛이 전기 신호를 통해서 뇌로 전달된다. 이거 안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고 그 옆쪽에 있는 애들은 뭘까요? 빼곡하게 무언가가 이렇게 촘촘히 세워져 있죠. 얘가 바로 광수용체 세포입니다. 1000만 개 있겠죠. 그렇죠? 아주 빼곡하게 있고요.
얘가 조금 마음에 와닿으시면 뭘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냐면 TV 화소를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스크린이나 이런 TV 화소. 어떤 그림이나 움직이는 영상 매체가 보이는데 걔가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TV의 화소들이 이제 빛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어떤 영상,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와 비슷한 조직이 어디에 있다? 망막 뒤쪽에 있다. 망막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온 자극을 이 광수용체 세포가 받아들인다. 전기 신호로 전환한다. 그리고 얘네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양분과 산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얼기설기 있는 빨간 조직은 뭘까요? 얘는 혈관이겠죠. 그렇죠?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전달이 되고 광수용체 세포가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 근데 그런 활동 가운데 뭐가 생긴다고요? 노폐물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사진과는 다르게 이 광수용체 세포 아래쪽에 뭐가 보이시죠? 몽글몽글한 순두부가 쌓이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얘를 여러 가지 대사 산물, 노폐물 혹은 덩어리를 이룬 것을 두루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안저 검사를 통해서 확인될 만큼 큰 덩어리를 형성한 그것을 바로 두루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정상적인 이렇게 두루젠이 쌓인 거죠. 그렇죠? 이런 비정상적인 두루젠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광수용체 세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다양한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데 말 그대로 그 중간에 방해하는 방해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 세포는 필요한 것을 제대로 잘 전달받을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뭐가 보이시죠? 광수용체 세포가 위축된 게 보이실 거예요. 영양분과 산소가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세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이제 위축돼서 이게 좀 뭉개진 거죠. 그렇죠? 얘를 지도형 위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를 또 뭐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굉장히 요새 큰 테레비 조금 유행을 하죠. 그래서 아주 커다란 비싼 테레비를 집에다가 탁 설치를 해놨는데 우리 집 꼬맹이가 이제 좋다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이제 만화에 이제 악당이 나오니까 장난감을 집어 던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크린 가운데 이제 이렇게 그쵸? 외부적인 아주 큰 물리적인 손상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부분 화소가 깨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계속 깨지는 거죠. 그렇죠? 거기는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는 이런 어떤 그 부분 자체가 이제 고장이 났기 때문에 나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도형 위축이 나타나게 되면 무언가 시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의 왜곡이 발생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간이 차차차차 걸리면서 두루젠이 쌓이고 그 위쪽에 어떤 광수용체 세포가 위축되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건성 황반변성, 드라이 황반변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른 과정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광수용체 세포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잘 못 받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겨서 필요한 영양소를 끌어당기는 또 다른 우회 경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우회 경로를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외부적인 어떤 과도한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죠? 혈관이 터졌어요. 혈관이 터졌습니다. 우리 TV를 보는데 그 TV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빨간 페인트를 확 이렇게 뿌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벗겨내기 전에는 그 화면을 제대로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혈관 출혈이 있게 되면 망막의 구조적인 변화와 손상이 생겼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영구적인 시력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서는 드라이 황반변성, 건성 황반변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얘는 조금 젖어 있는 상태죠. 습성 황반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혈관 출혈이 생기면 이제 바로 시력에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성 황반변성에 비해서 이런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 어제까지 괜찮았지만 아까까지 괜찮았지만 혈관이 출혈이 되면서 갑작스레 시력에 왜곡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본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되게 도사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귀여운 아기의 사진, 웩슬러 격자죠. 이런 격자 무늬가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아까 순두부 말씀을 드렸죠. 순두부가 이제 뭉글뭉글 비정상적인 두루젠이 쌓이게 되면 시력에 왜곡이 생긴다. 아이의 모습도 약간 왜곡돼서 보이고
웩슬러 격자도 똑바로 되어 있는데 좀 왜곡되어서 보이죠. 이 C, 이거는 이제 고추기름, 혈액에 출혈이 생긴 거예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부분, 출혈이 발생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시력을 상실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가운데 하나인 황반변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과도한 노폐물의 축적으로 인한 어떤 두루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요인은 뭘까요? 빛자극에 의해서 그 빛자극을 전기 신호로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강한 자극이 생긴다. 어쩔 수 없는 대사 활동에 의해서 노폐물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황반을 보호하는 황반색소, 우리 예전에는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내 눈에 선글라스를 씌워라. 내가 햇볕을 그냥 맨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선글라스를 끼고 햇볕을 보면 아주 강한 자외선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겨낼만 하잖아요. 내 눈 안에도 이런 강한 빛자극으로부터 주요한 시력을 보호하는 황반을 보호하기 위한 황반색소가 있는데요. 그 황반색소가 어떻다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줄어들게 된다. 근데 이 부분은 누구든지 다 줄어든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줄어든다. 근데 그 줄어드는 시기 지점이 20살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 나이 들어서 혹은 뭐 조금 많이 지나서 문제가 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완성된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이 황반색소의 밀도가 줄어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누구나 감소하는 이런 황반색소의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황반을 구성하고 있는 내 눈의 보호막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황반 주변부에 루테인, 또 황반 중심부의 지아잔틴까지 꼼꼼하게 챙기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황반과 관련된 부분 나이가 들면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질병관리청의 이 황반변성과 관련된 연령대별 분표 자료를 좀 살펴보면요. 이 자료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늘어난다. 비율이 높아진다. 위험성이 높아진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황반변성은 나이 든 사람들만의 문제, 40대 이상만의 문제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좀 예사롭지 않은 자료를 그래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내놓은 자료죠.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연도별 황반변성의 발생 추이 자료입니다. 2017년, 2018년, 그런데 지금 딱 보이시나요? 2019년 우리 마치 스파크가 튀듯이 조금 이렇게 그래프 발생 추이가 이렇게 올라간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시기예요. 바로 사회적인 거리 두기와 이전에는 당연히 모여서 하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않고 거리 두기를 한 상태로, 그러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디지털을 통한 온라인을 통한 이런 활동들이 대전환된 사실은 시점이죠. 그래서 2019년과 2020년에 적응 기간을 거쳐서 정말 완벽하게 안착된 이런 시기를 2021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1년 보이시죠? 2017년 대비 눈 노화의 대표 질환 가운데 하나인 황반변성의 비율이 거의 2배 이상 증가하는 변화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극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디지털이 주는 또 온라인이 주는 편리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수록 눈 건강을 내가 더욱더 신경 써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다시금 좀 강조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눈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이 눈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관련된 좀 선행 연구를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에요. 이 미국에서 국립안과연구소의 주도로 대규모 임상 연구를 했습니다. 항산화 영양소의 효과를 눈의 노화와 관련돼서 연구를 했어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거의 5,000명에 해당되는 굉장히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노화 관련된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는 이런 어떤 실험, 대규모 임상 실험을 했는데요. 약자로는 아레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화 관련 안구질환 연구, 약자로는 아레즈. 그래서 그 아레즈에 활용됐던 성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소들이죠. 비타민 C와 비타민 E, 구리, 아연, 베타카로틴 등의 영양소로 구성된 항산화 영양소를 통해서 눈 건강을 챙기자. 그래서 결과를 설명드리자면 이 AMD가 바로
노화 관련 황반 변성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AMD의 진행 위험도 그냥 초기도 아니고 중등도에서 고위험군의 이 AMD의 진행 위험이 약 25%가량 감소가 되었고요. 시력 상실과 관련된 위험성 또한 19% 감소된 이런 결과를 이 아레즈1을 통해서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제한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1900년대에 진행된 이런 실험이었기 때문에 식물 영양소 가운데 이 베타카로틴 사실 살짝 논란이 과거에 좀 있었죠. 그렇죠? 흡연자가 베타카로틴을 이제 고용량으로 섭취했을 때 폐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사실 이제 논란이 있는 조금 식물 영양소 관련 이런 부분이긴 하지만 이 베타카로틴, 이게 1900년대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한점. 또 다른 측면은 아연을 고용량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이 고용량 아연 섭취로 인한 위장장애 등의 제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점을 업그레이드해서 또 다르게 진행된 실험이 바로 아레즈2이고요. 기존 아레즈 포뮬라를 개선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했냐면 베타카로틴, 논란이 있는 베타카로틴을 배제를 했고요. 루테인 지아잔틴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아연의 함량을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아레즈,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대체한 이 아레즈2 포뮬라 또한 AMD, 노화 관련 황반 변성의 진행 위험을 약 10%에서 20%, 25%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식이로 섭취하기에는, 음식으로 섭취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이 많이 되는 영양소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식이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점이 있는 눈 건강과 관련된 항산화 포뮬러로 이 아레즈2 포뮬레이션이 실험이 되었다라는 이런 부분 또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기적인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이거는 뭐냐면 지중해 식단을 통해서 황반 변성의 진행과 관련된 연구 실험을 한 건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통과일, 야채, 통곡물, 견과류, 콩류. 다만 붉은 고기가 중간에 껴져 있고 알코올도 껴져 있는데요. 붉은 고기와 알코올은 마이너스적인 요인이겠죠. 그렇죠? 지중해 식단이긴 하지만 눈 건강과 관련돼서는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 나머지들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황반 변성과 관련돼서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등푸른 생선이 우리 앞서 보여드렸던 비정상적인 노폐물, 두루젠의 과도한 축적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도형 위축, 화소가 깨지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광수용체 세포가 위축되어서 화면상에 왜곡이 생기는 지도형 위축의 감소에 있어서 누가 등푸른 생선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는 이런 어떤 부분들 살짝 여러 가지 눈 건강과 관련된 논문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요. 우리 흔히들 눈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나요? 작은 뇌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추신경계의 한 축으로서 눈은 작은 뇌이다. 외부로 돌출된 뇌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눈은 건강을 반영하는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개의 눈 사진이 보이시는데요. 첫 번째, 이분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메롱하고 있는 걸까요? 눈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분은 흰자가 아니고 노른자죠. 그렇죠? 눈이 흰자가 아니라 노른자다. 아, 나는 눈에도 컬러를 넣고 싶어. 우리 이제 컬러 렌즈 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흰자가 아니라 노른자가 유행이야. 이거 아니잖아요. 이분 왜 눈이 이런 색깔일까요? 간에 문제가 있을 때, 황달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이 간이 하는 역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간대사, 여러 가지 독성물질의 해독이나 지질대사, 영양소 대사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간이 하고 있는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담즙 생성이라고 하는 지방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담즙 생성이라고 하는 역할을 간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담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황갈색 색소를 활용을 해서 담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간 기능에 부담이 생기면, 말 그대로 간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당장 너무너무 부하가 있고 힘든데 담즙을 만들까요? 이 담즙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담즙을 안 만들어요. 그럼 혈중의 빌리루빈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황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피부가 노래지고요. 흰자가 아니라 노른자로 눈의 색깔이 변화하게 됩니다. 눈과 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간의 건강을 반영하는 지표로서의 눈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가운데 있는 것은 뭘까요? 이분 예전에 굉장히 이제 유행했던 되게 오래전에 저 어렸을 때입니다.
어떤 개그맨이 이렇게 뿅 하고 이렇게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까요? 장난치고 계신 걸까요?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안구돌출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과 눈 건강의 또 연결성이죠. 맨 끝쪽은 뭘까요? 이분은 아폴로 눈병에 걸린 걸까요? 물론 아폴로 눈병에 걸려도 이렇게 눈이 충혈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아주 심한 염증 때문에 그 염증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더 눈이 충혈될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그것이 아니라 높아진 혈압이 높아지면 눈에 살핏줄이 터진다. 이런 그 혈압이 높으신 분들 아마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아주 높은 혈압만 가지고도 실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눈은 사실상 굉장히 다양한 건강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선반영 지표로서 활용된다라는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면서 그의 연결성이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안과 관련 저널에 좀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황반 변성이 있으면 알츠하이머의 발병 위험이 높다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 황반 변성 앞서 설명드렸죠. 비정상적인 노폐물의 축적, 드루젠이라고 하는 노폐물의 축적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 이 눈을 작은 뇌의 한 영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눈이라고 하는 조직에 이런 비정상적인 드루젠이 쌓였다라고 한다면 뭉글뭉글한 이런 노폐물이 쌓였다라는 것은 눈에만 쌓였다는 것을 사실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눈과 연결된 다양한 중추신경계에도 이런 비정상적인 노폐물이 쌓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황반 변성이 있는 분들의 알츠하이머의 발병 위험이 1.48배나 높다라는 이런 부분이고요. 실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제 높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막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시그널, 바이오 마커를 미리 후속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조기 진단하는 툴로서 만드는 이런 어떤 부분까지도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실제 이 눈 건강은 눈 건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반영하는 선반영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 관련된 도움이 되는 영양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이 눈이라고 하는 조직,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굉장히 꼼꼼하고 세밀하게 정밀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미 이전에 챙겼던 망막과 망막의 중심인 황반 이외에도 수정체의 굵기를 조절하는 먼 곳을 보고 가까운 곳을 보도록 도와주는 누구? 모양체근. 근데 이 모양체근에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식물 영양소가 굉장히 고농도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라이코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라이코펜은 사실은 눈 건강적인 측면 이외에도 어디에 또 많이 이야기가 되죠? 남성의 전립선 건강과 관련된 부분, 또 과도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 라이코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도 광수용체의 산화적인 손상을 억제하는 측면, 굉장히 바삐 일하는 모양체근의 피로를 낮추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라이코펜의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오메가3 지방산, 눈을 촉촉하게, 안구 건조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각막과 마이봄샘의 건강에, 또 베타카로틴은 망막 건강에, 빌베리 추출물은 보조적인 측면으로 모양체근과 망막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이런 영양소로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논문을 근거로 해서 각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루테인, 지아잔틴은 황반 색소의 밀도 유지와 항산화, 항염 기능적인 측면에서 라이코펜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전립선 건강적인 측면 이외에도 눈의 피로도와 시력에 도움을 주고 항산화적인 측면, 이건 또 논문적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좀 보여드려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황반 변성과 관련돼서 눈 관련된 조금 시력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질환 가운데 하나가 이제 녹내장이죠. 눈의 안압이 높아지면 생겨날 수 있는 이런 부분, 녹내장인데 물론 생활 습관에 대한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눈을 뭐 이렇게 눈의 압이 높아지게 이렇게 막 고개를 숙이거나 이런 어떤 활동들도 좀 제한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안압이라고 하는 이런 거 자체가 눈에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유입과 유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눈의 유입과 유출을 조절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육 또한 누구다? 모양체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양체근의 피로를 낮추는 측면에 있어서 안압을 유지하는 측면에 이 라이코펜이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논문을 근거로 한 이런 내용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은 베타카로틴. 어두운 곳에 가서 시각 적응에 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도움. 항산화적인 측면과 각막
결막의 건강 유지적인 측면까지 다채로운 영양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 정리를 해드리면서요. 눈의 앞에서 뒤까지 입체적인 눈 건강 관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비전 헬스 잠깐 영상을 보고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 건강 어디까지 관리하세요? 눈은 앞에서 뒤까지 복잡한 구조. 복잡한 구조의 눈에는 다양한 영양이 필요하니까. 다양한 성분을 정교하게 설계한 비전 헬스. 눈노화 관리에 좋은 마리골드 꽃의 전용 품종에서 각각 추출한 순도 높은 루테인과 지아잔틴, 어둠 속 시각 적응을 돕는 베타카로틴, 거기에다 항산화를 위한 라이코펜까지 비전 헬스만의 스펙트럼 포뮬러로 눈의 앞에서 뒤까지 입체적인 눈 건강 관리. 비전 헬스. 네, 비전 아이디와의 차이를 확연하게 구별하실 수가 있겠죠. 눈의 앞에서 뒤까지 입체적인 눈 건강 관리, 이 비전 헬스를 통해서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눈 건강 관리 시작은 어디서부터 챙기셔야 될까요? 시력의 핵심인 황반 관리부터 신경 쓰셔야 되겠죠. 이 황반은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시신경 세포가 집중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질병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면 이 황반 색소의 밀도가 누구나 감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황반을 보호하는 보호막, 여기 많은 리더님들이 이전에 ABC에도 비치되어 있던 실험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레이저를 통해서 이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담겨져 있는 용액에 담겨보면 어떻게 되죠? 그 레이저가 끝까지 전달이 되지 않죠. 이 빛 자극을 흡수하는 이런 루테인, 제아잔틴 이런 실험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황반의 주변부에 있는 루테인, 황반의 중심부에 있는 지아잔틴까지 나의 중요한 황반 건강, 황반 색소의 밀도 유지를 통해서 챙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이 눈이 하는 기능, 황반 관리로만은 100% 커버가 어렵다라는 거죠. 눈은 입체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앞에서 뒤까지 놓치는 부분 없이 총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력을 조절하는 핵심 근육이죠. 모양체, 또 빛을 감지해서 상이 맺히는 망막,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황반까지 꼼꼼하고 깐깐하게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도록 스펙트럼 포뮬러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빈틈없는 관리를 위한 다양한 영양에 대한 이런 중요성, 그 부분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전 헬스, 눈 건강부터 항산화까지 또 꼼꼼한 부원료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설계를 했고요. 라이코펜 6.4mg, 루테인 10mg, 지아잔틴 2mg, 베타카로틴 2mg의 부원료로서 빌베리 추출물까지 또 참고 삼아 말씀드리자면 여기 많은 리더님들 라이코펜 너무너무 익숙하실 텐데 뉴트라이트의 다양한 식물 영양소를 활용한 제품에 이 라이코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 원료로서 이 라이코펜을 담고 있는 첫 번째 뉴트라이트 제품이 바로 이 비전 헬스다라는 이런 부분, 좀 남다른 포인트 하나를 또 콕 집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요. 원료적인 차별성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뉴트라이트 사실은 시합부터 완제품까지 또 가장 최적의 이 포뮬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종자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쓰죠. 이 뉴트라이트만의 이 비전 헬스의 차별성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재배부터 추출까지 전용 품종으로 관리한다라는 것. 실제 이 루테인, 지아잔틴을 추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이제 마리골드 꽃에 이제 주요하게 있는 성분이죠. 그래서 마리골드에서 추출을 해서 루테인, 지아잔틴을 이제 뽑아내게 되고 지아잔틴은 이제 다시 한번 추출을 통해서 뽑아내게 돼요. 2차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뉴트라이트에서는 다른 루트를 따르고 있는데요. 전용 꽃을 활용을 합니다. 루테인에 가장 최적화된 루테인 전용 꽃, 또 지아잔틴 추출에 최적화된 지아잔틴 전용 마리골드 꽃을 활용을 해서요. 각각의 꽃을 따로 재배해서 10mg의 루테인 또 2mg의 지아잔틴을 따로 뽑아냈다라는 것. 불순물 없이 순도 높게 또 가장 내추럴한 방식으로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물을 만드는 이런 선택, 아메이의 선택이다. 뉴트라이트 비전 헬스의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뉴트라이트의 원료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집요하고 철저하게 연구된 이런 검증된 원료를 쓰고 있습니다. 이 루테인, 지아잔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인체 적용 시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탄탄한 이런 어떤 실험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31건의 인체 적용 시험이 사실은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고 이 중에서 SCI급 논문, 루테인과 관련된 부분, 지아잔틴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 국립보건원 안구연구소에서 진행된 4,000명 이상의 대규모 임상 연구를 또 탄탄하게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루테인 지아잔틴의 섭취를 통해서 황반색소의 밀도가 증가하는 것, 또 혈장 내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 또 우리의 비전 헬스만의 포뮬러를 통해서 뉴트라이트가 누굽니까? 자체적인 또 세포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자체적인 세포 실험을 통해서 이 복합 포뮬라를 통해서 다각적인 항산화 기능을 각각 발휘하는 것을 이미 논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오늘 이 따끈따끈한 논문을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이제 말로써 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렇게 항산화적인 이런 부분 각 영역이 있어서 아주 잘 작동하는 저희 포뮬라를 가지고 좀 실험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비정상적인 침전물이 쌓이는 이런 부분을 감소시켜주는 것, 또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생겨나는 이런 부분을 감소시켜주는 이런 부분까지 비전헬스의 포뮬라를 가지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앞서 설명드렸던 라이코펜, 루테인 지아잔틴, 또 베타카로틴의 포뮬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체적인 세포 실험의 결과까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 아주 자랑스럽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안전성과 기능성까지 인정받아서요. 확실히 믿고 섭취할 수 있는 원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FDA 그라스에 등재된 안전성이 인정된 원료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국내 식약청의 개별 인정형 원료로서 노화로 인해서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의 밀도를 유지해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두 담아서요. 하루에 한 캡슐로 정말 간편하고 편리하게 섭취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근데 여기까지 듣고서는 그러면 얼마나 이 제품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그러면 가격은? 이라고 하는 이제 의문점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속 시원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기존의 비전 아이디보다 저희가 포뮬라를 확실히 업그레이드 했죠. 루테인 지아잔틴 추출 복합물, 토마토 추출물을 통한 라이코펜, 베타카로틴까지 하루에 한 번 간편하게 섭취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가격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격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가치는 올리고 가격은 내리는 이런 선택, 뉴트라이트, 비전 헬스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상황에 맞게 이 눈 건강과 관련된 스펙트럼을 넓힐 수가 있도록 너무 좋은 비전 헬스 나만 혼자 몰래 먹을래 이러면 안 되시겠죠, 그렇죠? 개인의 눈 건강 관리를 위한 한 달 사이즈, 또 온 가족의 눈 건강을 위한 패밀리 사이즈까지 이번 3월 4일 출시에 한 달 사이즈와 패밀리 사이즈 출시가 이제 동시에 한꺼번에 된다라는 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굉장히 반가운 3월 4일의 출시를 소개를 해드리면서요. 이 비전 헬스 출시 기념 특별 프로모션까지 저희가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90캡슐, 30캡슐 이 각각의 가격을 더하면 17만 원이 좀 넘는데요. 3월 4일 출시를 기념하는 패밀리 사이즈에 24,000원에 업차지를 하시면 15만 2천 원이죠. 15만 2천 원으로 4개월분에 우리 가족, 온 가족의 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특별한 비전 헬스 출시 프로모션이 준비되었다는 거, 여기 많은 리더님들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